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대륙의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부터 해서 5대 10국 등 많은 나라들이 공존하면서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국명은 하나같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이름으로 국명을 정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은 연나라, 위나라, 제나라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국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각기 황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하족의 통일 왕조라고 칭하는 곳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가 있습니다. 송나라 빼고는 해당하는 국명을 사용했던 나라들은 없습니다. 남제, 북제, 동진, 서진 등등 과연 그런 나라들은 대륙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명을 보시면 조선, 부여, 옥저, 숙신, 낙랑국, 마한, 진안, 변한, 고려, 신라, 백제, 가야, 대진국, 고려, 조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같은 국명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3명의 왕조가 사용하였고 조선이라는 국명은 2명의 왕조가 사용하였습니다.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앞세워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편이 쉽고 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북한과 제주도를 보시면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이 곳들은 왜 사투리가 존재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왕래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래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억양이나 단어 하나하나 약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타국과 자국의 언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경선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천혜의 요새를 가진 국경선이면 서로의 언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국경선은 그런 존재입니다. 국경선은 나라와 나라 간의 땅이 나뉘는 곳을 국경선이라고 합니다. 주로 산맥으로 이루어지거나 큰 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침략이 쉽지 않은 곳에 국경 수비대를 운영하여 나라를 지키곤 합니다. 고구리는 왜 요동을 공격 많이 받을까요? 고리에서는 압록강에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 전쟁을 할 때는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태행산맥은 정말 천혜의 요새라고 해도 됩니다. 천혜의 자연요새에도 대군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한 곳은 압록강으로 가는 길, 그리고 또 한 곳은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도는 전환시대 사람 염철론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조정에서 회의하는 내용의 글을 지도에서 찾아서 표시한 구역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74년에서 기원전 49년에 편찬한 책입니다. 염철론은 전한 무제의 막내 아들이니 황족이 쓴 글이니깐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는 무산으로부터 방성을 세워 경계했다고 합니다. 무산은 지리학적 용어, 역사상 중국 전역에서 등장한 곳이다. 현재는 주로 호북, 충칭, 호남의 교차점을 가로지르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냥 무산 검색하시면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호북, 호남에서 사천으로 넘어가는 강줄기에 있습니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나라가 사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 듯합니다. 초나라가 오지역의 묘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진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은 상, 낙, 효, 함을 가지고 제후국을 제어하였다고 합니다. 상은 상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검색을 하면 상산 위치가 나옵니다. 상락시 안에 위치해 있으며 상과 낙을 합쳐서 상락시가 된 듯합니다. 낙양시, 낙수상류의 낙원이 존재합니다. 지도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낙은 낙원을 가리키며 낙수가 바로 나는 곳으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상은 상나라가 황하 중류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상족이 이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듯합니다. 상과 낙이 합쳐져서 상락시가 되었습니다. 효는 오늘날 산문엽시 남쪽에 있는 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산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함은 지금 현재는 낙양시 신안현 서쪽에 위치해 있지만 과거에는 산문엽 함곡관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함곡관에서 효산, 낙원 그리고 상산으로 이어지는 곳을 경계한 듯합니다. 해당 위치를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한은 의양, 이골의 험악한 지형으로 요새를 두고 성고와 태행의 요충지를 두어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의양은 낙수 중하류에 위치한 이양현에 있는 요새라고 합니다. 이양현을 보시면 양쪽에는 산들이 있고
가운데로는 낙수가 흘러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한 듯합니다. 이골도 마찬가지로 이수가 가운데로 흐르고 양쪽으로 험한 산이 있기 때문에 요새를 세워 방어하기 좋은 곳입니다. 성고는 형양시 사수진 서쪽에 성고 고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두 백과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태행은 태행산맥에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태행산이 있습니다. 주석에서 말하는 태행은 진청시에 위치한 태행산맥의 8경 중에 하나일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산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봉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행산일까? 아니면 주석에서 말하듯이 태행산맥 남쪽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의 봉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당 위치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정과 위는 낙수를 따라 성을 쌓고 화산을 험세로 삼고 황하를 따라 진국을 보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낙수는 낙양시에 흐르는 낙수도 있지만 칭양시에 흐르는 낙수도 있습니다. 칭양시 전위안 현 북쪽에 낙원양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발원하는 낙수가 섬서성 서안시로 흘러 황하로 들어갑니다. 또한 예안시에도 낙천이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낙천현으로 청나라가 만든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양시에 있는 낙수의 위치는 한의 위치이기 때문에 중복시킬 수 없습니다. 낙천이던 낙원에서 발원하는 그곳이던 화산 북쪽에 존재합니다. 황하는 화산의 북동쪽과 낙수의 남동쪽에 흐르고 있는 강을 말하는 듯합니다. 자연방어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조는 비호, 구주, 맹문을 연결하여 형대를 보존하였다고 합니다. 비호는 날비에 여우 호를 써서 나르는 여우.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북성 내원현에 위치한 백석산 남쪽에 있는 위치로서 플라잉 폭스 복층 유리 다리로 유명합니다. 깎아지는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날아다니는 여우가 있어서 이곳의 이름을 플라잉 폭스라는 관광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멋진 곳입니다. 이 곳 남쪽 아래 관문이 존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구주는 산서성 대연 북쪽에 위치한 고대 요새 중 하나이고 안문산의 옛 이름이 구주산이라고 합니다. 안문산에는 안문관이 있습니다. 연나라 남쪽 끝에 있다는 그 안문관입니다. 맹문은 바이두 백과에서 설명은 산서성 루량시 유리면 북서쪽 23km 떨어진 황하 유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검색해서 북서쪽으로 가면 맹문진이 딱 하고 보입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석에는 하남성 후이셴시 서쪽, 태행산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이상합니다. 태행산은 북쪽이고 후이셴시는 남쪽인데 방향이 이상합니다. 해당 위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쟤는 견을 옹유하고 영성산, 역산에 관소를 세우고 태산에 기대고 바다와 황하에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와 견은 바이두 백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데이터베이스 주석에는 그냥 위치를 지명합니다. 둥성 양구현 동부 아성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는 한자는 언덕아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평지의 아성진이라는 말이 안 어울립니다. 견 바이두 백과의 정보가 없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주석에 푸양시 푸첸진이라고 합니다. 영성산은 산동반동 동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역산은 역산에 관소를 세우고라는 말에서 관소는 국경이나 요새지에 자리 잡고 통행하는 사람과 물품에 대하여 조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 데이터베이스 주석에는 제남시 리천구 남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역산이니 산입니다. 관소는 통문 같은 것인데 산에 관문을 설치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도로 보이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딜 통과하려고 만든 관소일까요? 정말 의문이 듭니다. 구글 지도로 역산을 검색했더니 역산이 존재합니다. 바이두 백과를 찾아보니 역산은 산서성 사대 자연경관이라고 합니다. 위안취현 동북쪽에, 이청현 남동쪽에, 친수이현 남쪽에, 양청현 서남쪽에 4개의 현이 만나는 지점에 역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태산에 기대고 바다와 황하에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산의 한자는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자도 태라는 한자이지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태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산은 산해경에 기록된 산으로 판동사경 중 제1편인 북호산에서 태산까지 1720리 떨어진 곳에 8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산해경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태산은 태원 남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같은 태의 한자를 쓰고 있는 태산과 태원시입니다. 해당 위치를 오렌지 색으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이 있습니다. 연은 갈석산에 관세를 세우고
사곡을 지나 요를 둘러싸 지원하였습니다. 갈석산이 나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갈석산에 대한 주석은 없습니다. 주석을 달기에는 너무 이상하기깐 주석을 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갈석산에 관세를 세웠다고 하니 국경에 설치하는 관문을 갈석산에 세웠다고 합니다. 국경이 나옵니다. 현재 하북성 친왕다오시에 있는 갈석산일까요? 그럼 이곳이 연나라 동쪽 끝이 됩니다. 갈석산에 관세를 세우고 사곡을 지나서 요를 둘러싸았다고 합니다. 사곡은 무엇일까요? 사악하다 사의 골짜기 곡입니다. 얼마나 험하면 사악하다라는 협곡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사곡이라는 지명은 없지만 험한 협곡 두 곳을 보시겠습니다. 태행대협곡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대협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천관입니다. 이곳 또한 태행대협곡 위치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아주 멋진 협곡입니다. 통천협은 태행산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석산에서 통천협인 사곡을 지나서 요를 둘러싸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지원하였으니 연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지원해준다고 말합니다. 갈석산이 천왕다옷이라고 하면 요를 지나서 요를 둘러싸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갈석산은 요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야 할 듯합니다. 연나라 하면 남쪽으로는 압문관과 갈석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하를 요로 보고 창녀연 갈석산이 갈석산으로 본다면 연나라를 괴이하게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제나라 하면 산동성을 말합니다. 기록의 내용을 보고 말했듯이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나라를 산서성 서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갈 진의 한자를 쓰는 진나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산서성 동남쪽은 나아갈 진의 한자를 쓰는 진나라 위치일 가능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들도 진청시, 진중시 등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 한의 한자를 쓰는 한나라는 태행산부터 낙양시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라는 비호를 동쪽에 두고 구주를 북쪽에 맹문을 서쪽에 있으니 태원시를 남쪽에 두어서 경계선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진나라를 보시면 위치가 애매합니다. 진나라의 경계시설이 낙양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나라를 낙양시 서남쪽으로부터 한중을 지나 사천지역으로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위나라는 산과 바다를 경계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황하강일 것이고 산은 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중평원과 그 북쪽 낙수까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초나라는 사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산이라는 곳의 위치가 진나라를 방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진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나머지 표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과연 초나라의 광역일까요? 다른 나라들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초나라를 엄청 크게 그렸다고 보입니다. 형주 지역을 초나라로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중국정사조선전 후한서를 보시면 기원전 194년 조선왕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없어서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 마한을 공격하여 처부수고라고 합니다.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하족 한나라 제후국이었던 나리 이름 한나라 동쪽에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마한 밑에 변환이 있고 나리 이름 한나라는 생각보다 엄청 컸다고 보입니다. 그 마한을 조선왕이었던 준이 공격하여 빼앗아서 지내다가 화하족 한나라가 신나라에게 멸망당한 시기는 기원전 8년입니다. 백제가 마한을 공격한 시기도 기원전 8년입니다. 시기가 일치합니다. 화하족 한나라가 망해버리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백제는 마한을 꿀꺽했습니다. 신나라가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요동에 와서 숨어 살다가 마한이 동쪽 땅을 내어주어 살다가 신라가 되었습니다. 전국시대 나라들의 위치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너무 큽니다. 비정상적이지요. 각 나라들의 지역을 엄청 늘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검색하다가 이런 지도를 하나 보았습니다. 중국인이 쓴 블로그 같은 것에 있는 그림입니다. 동의부락이 절강성 북부, 안희성, 강소성,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동쪽, 동북 삼성 이렇게 동의부락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묘만부락이라고 있습니다. 호남성, 호북성 등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